2024년 개최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폐막식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강릉과 평창이 유력한 후보지로 점쳐지는데 두 지역에선 각자의 강점을 토대로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령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 프로그램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춘천에서 열린 뉴 시니어 라이프 박람회 현장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가게를 차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양 연어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올해는 단순 관람 위주에서 벗어나 연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에 와인을 접목한 이색 행사까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가 5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회는 평창과 정선, 강릉과 횡성 일대에서 치러지는데 개폐막식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네, 현재 평창과 강릉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다음 달로 다가온 후보지 발표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폐막식 후보지가 4곳으로 좁혀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 개폐막식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후보지로는 평창군 대관령면 수아리의 평창돔을 비롯해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팅장과 아이스하키장, 아이스 아레나 등 4곳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평창군은 현재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회 개폐막식 장소로 내세운 평창돔 개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 추가 시설 공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번영회 등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4 강원 청소년 올림픽을 세계인의 올림픽 도시로 기억하는 평창에서 개폐식이 개최되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바라는. 강릉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지어진 경기장 3곳을 개폐회식 후보지로 내놨습니다. 선수촌과 가까운 장점을 살려 행사 유치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여기 이제 선수들이 묵어야 될 숙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돼 있는 강릉이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 경기장 가지고 다 운영이 될 수가 있고.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은 7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라는 대회 슬로건에 맞춰 도내 9개 경기장에서 14일간의 열전이 펼쳐집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5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증진과 세계인의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폐회식 장소 선정을 놓고 평창군과 강릉시 간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11월 발표되는 후보지 선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무려 4만 킬로미터를 헤엄쳐 자기가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연어는 모천회귀 본능의 대명사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돌아오는 대표적인 하천이 바로 양양 남대천입니다. 네, 이곳에서 양양 연어축제가 3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올해 축제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또 와인을 접목한 이색 행사도 마련돼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 관광객들이 물속으로 한꺼번에 뛰어듭니다.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물살을 가르는 연어를 이리저리 뒤쫓습니다. 양양 연어 축제의 대표적 체험 행사인 연어 맨손 잡기입니다. 재밌고요. 얘네들이 힘이 세가지고 세게 앉으면 막 도망가려고 하고요. 근데 은근히 재밌어요. 축제장 안쪽에서는 잡은 연어를 손질하고 화로에 구워 바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연어 전문 요리를 제공하는 코너에서는 스테이크부터 완자 요리와 튀김, 초밥까지 다양한 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뭐 서울에서 연어를 잡아볼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직접 와서 연어도 잡아보고 또 시식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어 희망을 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에서는 연어의 일생을 체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 첫째 맨손 체험도 좋지만 여기에 준비된 연어 요리 전문점에서 연어 요리와 그다음에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아름답게 조성된 남대천을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양양 남대천 송이조각공원에서는 연어 와이너리 투어 행사도 열립니다. 와인 시음과 작은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올해 양양 연어 축제는 단순 관람에서 벗어나 연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와인을 접목한 이색적인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양양 남대천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은 코로나19 이전에 태어나 3년여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양 연어 축제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요즘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또 여가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 참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분들을 액티브 시니어, 이른바 활동적 장년이라고 부르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박람회가 춘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0대 노인이 TV에 뜬 숫자를 차례대로 누릅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임입니다. 어르신들이 TV 앞에 모여 손가락을 접었다 펴며 전신을 움직입니다.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하며 뇌와 몸을 움직이도록 하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의료기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강원 뉴시니어 라이프 산업박람회가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본 어르신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머리를 셈을 하면서 손으로 동작과 머리를 같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머리 운동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이 함께 운동도 하고 또 뇌 운동도 되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박람회는 스마트 산업관, 건강의료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스마트 산업관에서는 스마트 경로당,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시니어 산업의 미래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의료관에서는 관절보조대, 진동안마기 등 의료기기를 둘러볼 수 있고 건강검진과 치매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활동성과 여러 가지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요. 우리 시니어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지금 전국에서도 이런 박람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서 이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체육관 앞 야외 특설 무대에서는 합창단, 민요, 스포츠 댄스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어르신을 위한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강원 뉴시니어 라이프 산업박람회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이 직접 일자리를 얻어 건강과 노후의 생활비를 버는 것도 있습니다. 네, 바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들이는 사업 대신 어르신들이 직접 가게를 차려 보람과 또 소득도 얻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은 박곤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가지런하게 두부를 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테이블을 닦으며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횡성군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반찬 가게와 돈가스집. 장사에 나선 사람들은 지역 어르신들입니다. 이미 3년 전부터 횡성군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는 돈가스 가게는 점점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식당의 하루 평균 손님들은 30여 명으로 많지는 않지만 어르신 4명이 소화하기엔 충분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도 집에 있을 때보다 신이 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집에 있으면 사람이 너무 무료해지요. 아주 깝깝하고. 근데 여기 나오면 참 재밌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아주 젊어지는 것 같고 사람이 활력소같이. 예.
횡성군과 횡성군 시니어클럽은 칼국수 가게와 해장국집, 편의점 등 모두 7개 사업장을 오픈하고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만 해도 모두 1,200명이 넘습니다. 횡성군은 어르신들이 직접 수익도 창출하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함으로써 건강 유지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대한 그 비용 부담 절감에 대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소득 증대, 사회관계 개선, 그리고 건강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장사에 나선 횡성 지역 어르신들, 이미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30%를 넘는 횡성군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전국의 행정을 처리하던 관치 행정에서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자치가 부활한 건 35년 전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부활을 담은 제9차 헌법 개정이 단행됐는데요.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날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국회는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온종일 시끄럽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눈과 귀는 중앙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주로 쏠리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와 의회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새로 뽑힌 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 시장 군수들은 후보 시절 저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죠. 그랬던 그들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무엇을 또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지역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 주인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 나 자신과 또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지방자치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노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철원에 테마파크를 만든다고 속여 390여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군의 허가 없이 개발이 어려운 철원군 야산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9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에서 70대의 고령자로 피해자 수가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관광객 수십 명이 한꺼번에 연락이 두절돼 관련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외교당국은 관광 목적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 여행객 70여 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관광객 연락 두절 여파로 플라이강원은 지난 13일 운항을 시작한 하노이, 호치민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무비자 입국 제도는 지난 6월부터 베트남을 비롯한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이달부터 몽골도 무비자 입국으로 전환됐습니다. 법무부는 무비자 입국 허용을 악용해 불법 체류 시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해당 여행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강원도 연맹이 쌀값 보장과 쌀 수입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연맹은 지난 27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보장과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영농비 폭등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농업 생산비는 2배 이상 폭등했지만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